경매장 안은 숨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릴 만큼 팽팽했습니다. 조명이 쏟아지는 단상 위에서 진행자가 은빛 망치를 들고 마지막 호가를 기다렸습니다. 80만 달러, 더 없습니까? 그 한마디에 유리잔이 울리는 듯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망치가 내려치며 팔렸습니다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은 웅성거림과 박수로 일렁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갈아 번쩍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것은 가격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이름을 떨친 화가도 유명 미대의 교수도 아닌 평생 막노동으로 손마디가 굳은 한 시골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믿기 어려운 사실은 그 그림이 손자를 웃게 하려고 시작한 작은 낙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조용한 사랑이 어떻게 세계를 흔드는 가치가 되었는지 지금 그 여정을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아침은 늘 어둠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도시 끝자락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점퍼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오면 차가운 공기가 허파를 찔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공사장 셔틀 버스를 타고 불이 꺼진 도로를 달려가다 멈추면 동이 트기 전 콘크리트 냄새가 먼저 맞아주곤 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말 대신 손이 움직였습니다. 철근을 나르고 거푸집을 세우고 겨울에는 언손 끝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손마디는 마치 오래된 뿌리처럼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 벌어 하루를 잇는 노동이었지만 그에게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퇴근길에 그는 슈퍼 앞에서 낡은 공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 공책은 그에게 작은 벽장이자 창문이었습니다. 벽장처럼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기억들이 있었고 창문처럼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꿈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미술관 전시를 보려고 도시까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빛이 캔버스 위에서 부서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어딘가가 반짝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픈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아들이 자라 결혼을 했으며 집에는 손자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자를 만날 때마다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냈고 작은 트럭 장난감을 건네며 금세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우연히 손자가 낙서를 하는 모습을 보던 어느 날 그는 공책 한 귀퉁이에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몸이 기억하던 동작이 되살아난 듯 손끝이 조금 더 유연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식탁 위 신문지 위에 연필을 굴렸고 손자의 얼굴을 그리려다 결국 눈웃음만 몇 번 고쳐 그렸습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빛이 다시 마음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초등학교 미술대회를 준비한다는 말을 들은 건 봄비가 연속으로 내리던 철이었습니다. 아이는 도화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고 엄마는 색연필을 새로 사주었지만 그림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고 싶으냐?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할아버지랑 놀던 공원을 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엌 서랍에서 오래된 수채 물감을 꺼내며 살폈습니다. 몇몇 물감은 굳어 있었고 붓은 털이 빠져가며 모양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주전자에서 따뜻한 물을 조금 따라 물감 곁에 두고 붓끝을 살살 풀어주듯 문질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작은 식탁을 화실로 바꿨습니다. 신문지를 깔고 스탠드 불빛을 도화지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이가 먼저 그린 건 미끄럼틀이었고
그는 그 옆에 나무의 실루엣을 얹었습니다. 잎사귀는 둥글게 뭉텅이로 칠하지 않고 붓을 세워 잔털처럼 결을 냈습니다. 아이는 신기하지라는 눈으로 할아버지를 보았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옛날엔 조금 그려봤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잔디의 녹색은 생각보다 많은 색이 필요했습니다. 노랑을 조금, 파랑을 아주 조금, 그리고 물을 더해 투명한 층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발자국이 잔디 위에 남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그는 붓끝을 토닥이며 점을 찍었습니다. 고요한 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도화지 위에서는 작은 공원이 서서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림은 완성되었지만 대회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은 기술이 평범하다고 했고 구성이 익숙하다고 적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조금 삐죽해졌습니다. 그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림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그렸다는 거지. 끄덕이며 도화지를 돌돌 말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는 더 큰 캔버스를 찾아보려 했지만 집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 창고에 굴러다니던 두꺼운 포장지를 펼쳐 끈으로 모서리를 고정했습니다. 그 위에 그는 공원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자와 함께했던 여러 계절을 한 화면에 담고 싶었습니다. 봄의 연두빛, 여름의 그늘, 가을의 낙엽, 그리고 겨울의 얼은 연못 가장자리. 그는 기억을 따라 색을 얹었습니다. 손자가 뛰며 웃던 순간의 공기,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 노을, 산책길에 떨어졌던 작은 솔방울. 그 모든 것을 물감으로 적었습니다. 서툴고 느렸지만 진심만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작은 글씨로 그림의 하단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아이의 이름 그리고 자신이 손자에게 불러주던 애칭도 덧붙였습니다. 이 그림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 그린 것이 아니라 잊고 싶지 않은 마음을 붙잡기 위해 그려진 기록이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거실에 걸기엔 종이가 지나치게 크고 창고에 보관하기엔 아까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 근처 작은 복지관에 잠시 맡겨두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지역 어르신 작품 전시를 가끔 열었고 직원은 다음 전시 때 한쪽 벽에 걸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이 그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만의 이야기지. 장마가 시작되고 복지관의 어느 날은 천장에 작은 누수가 생겼습니다. 직원들은 급히 양동이를 받쳐두고 벽에 걸린 그림들을 내려 마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지역 미술관과 협력하던 외부 큐레이터가 방문해 상태를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번에 멈춘 곳은 예상치 못한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캔버스도 아니고 포장지 위에 그려진 낯선 풍경.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세계층이 많았습니다. 몇 번이고 얇게 올리고 말리고를 반복한 흔적, 서툴지만 망설임이 적은 선, 무엇보다 화면 곳곳에 숨겨진 시간의 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 누가 그렸습니까? 직원은 어르신 한 분이 손자와 함께 그렸다고 대답했습니다. 화가는 아니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그저 동네에 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큐레이터는 조심스레 종이를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얇은 종이는 물을 먹으며 군데군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림 자체가 오히려 화면의 질감이 되어 빛을 흡수하고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잎사귀의 경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한여름의 공기처럼
흐릿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의 흰 부분은 남겨두어 반짝임을 만들었고 그 옆에 얇은 회색을 한번 깔아 깊이를 주었습니다. 그는 노트에 몇 줄을 적었습니다. 기교 이전의 정직함, 기록의 힘, 기억을 그리는 손, 그리고 복지관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작품을 안전하게 보관해달라. 그리고 지역 미술관에서 여는 어르신 특별전에 잠시 빌려주실 수 있겠느냐고. 작은 전시의 한쪽 벽, 거장들의 이름이 아닌 동네 어르신들의 사연이 붙은 작품들 사이에 포장지 그림이 걸렸습니다. 관람객들은 대부분 조용히 지나쳤지만 두어 명의 평론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속삭였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오래 머무네.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군요. 사진처럼 정확하지 않아도 마음이 기억하는 정확이 있지요. 전시 마지막 날 서울의 한 화상이 들렀습니다. 그는 소문을 따라왔고 그림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원작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복지관을 통해 연락을 받은 할아버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전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민망했고 누군가가 집을 찾아온다는 건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한번 만나보자. 그는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화상과 큐레이터가 작은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 벽에는 손자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들이 가지런히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포장지 여분과 물감이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상은 그림을 다시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에는 시간의 층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하루가 말리고 겹쳐진 층. 요란하게 잘 그린 그림은 많지만 이렇게 조용히 오래 남는 그림은 드뭅니다.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아이가 좋아하니까 같이 그려봤을 뿐입니다. 며칠 뒤 화상은 제안을 했습니다. 국내 전시를 먼저 열고 반응이 좋으면 해외 경매의 한 점을 출품해 보자고. 그는 한사코 고개를 저었지만 손자가 작은 손으로 그의 소매를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해보자. 우리 함께 했던 걸 세상에도 보여주자. 그는 그 말에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그림이 아니라 우리의 기록이라면 한 번쯤 바깥 공기를 쐬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국내 전시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SNS에서 누군가 긴 글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 앞에 서 있으니 내 어린 시절 여름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오래 머물렀고 저마다 자신의 기억을 조용히 꺼내 보았습니다. 언론은 포장지 위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사실을 흥미롭게 다루었고 무엇보다 손자와 함께한 사연이 기사 말미를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전시를 마치고 화상은 조심스레 해외 경매 출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다시 망설였지만 손자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만든 우리만의 공원이라면서요. 더 많은 사람이 그 공원을 걸을 수 있게 해요. 경매장에 작품이 도착했을 때 보존관은 긴장했습니다. 종이의 상태를 점검하고 적정 습도와 온도를 맞추었습니다. 프리뷰 첫날 몇몇 수집가가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 완성보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직한 감정과 시간의 켜에 반응했습니다. 한 사람은 속삭였습니다. 이건 누가 그렸느냐보다 무엇을 담았느냐가 핵심이군.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소유하고 싶다기보다 오래 기억하고 싶어지는 그림입니다. 경매 당일 진행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작품 설명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손자를 위해 시작된 그림, 포장지라는 비정형 매체,
지역 복지관에서 발견되어 전시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첫 호가가 올라갔습니다. 가격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객석 한쪽에서 손을 든 중년의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는지 눈가를 적셨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한 컬렉터는 연신 채팅창에 짧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화면에서 여름바람이 느껴진다. 진행자는 호가를 반복했고 숫자는 한 계단씩 정확히 올랐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화면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의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자는 옆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80만 달러, 그 말이 다시 한번 공기중을 가르는 순간 경매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더 없습니까? 진행자의 마지막 확인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고 망치가 내려치며 팔렸습니다라는 소리가 명확하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그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지켜온 거지. 우리 하루하루의 조각을. 낙찰 직후 언론은 그의 집 앞 골목까지 찾아왔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마이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렸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장의 종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루가 말라붙은 기록입니다. 그 말은 기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말라붙은 기록. 사람들은 그 표현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수익에 관한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 아동센터와 복지관, 그리고 노동 현장의 안전기금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한 그림에서 얻은 기쁨을 누군가의 내일로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는 화상과 상의에 같은 포장지 재질로 몇 점의 시리즈를 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계획적으로 그림을 찍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 남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한 장을 더 그릴 뿐입니다. 그날 밤 그는 집 마당에서 손자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흐렸고 여름의 마지막 습도가 공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림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울릴까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마도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공원이 있기 때문일 거다. 잊고 지냈던 냄새, 숨겨놨던 웃음, 그리고 붙잡고 싶은 사람. 그 공원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문이 그림이 되는 거지. 며칠 뒤 복지관에는 작은 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포장지 위에 공원, 손자와 할아버지의 기록.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그린 그림은 누구의 마음에도 닿는다. 그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소식을 이야기 소재로 삼았지만 그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이른 빵집에서 식빵을 사고 오후에는 손자 하교길을 맞이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손자의 걸음이 조금 더 당당해졌다는 것,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자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산이 사람을 높이는 건 아닙니다. 진심이 사람을 남게 합니다. 내가 가진 기술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멈추지 않는 마음을 오래 조용히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 말은 SNS에서 많은 공유를 낳았고 누군가는 그 문장을 프린트해 아이방 벽에 붙여두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젊은 노동자는 야간 교대 전 휴게실에서 그 기사 클립을 읽고
언젠가 자신도 무언가를 붙잡아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재능은 늦게 피어도 꽃이며 사랑은 계산보다 오래 남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력서와 자격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한 사람의 진짜 자산은 누군가를 웃게 만들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끈기입니다. 할아버지의 그림은 미술사의 정전이 아니라 삶의 정직한 기록이었습니다. 손자를 향한 다정함이 층층이 말라붙어 빛이 된 한 장의 종이처럼 우리의 일상에도 말없이 쌓여가는 선의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선의가 문이 되어 누군가의 공원을 열어줄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진심이라는 것을